손톱을 살피세요입니다. 손톱이요? 네. 아니 손톱은 정말 상상도 못한 손톱입니다. 근데 손톱이랑 심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손톱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손톱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심혈관 질환 증상들 두 가지 네.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곤봉지입니다. 곤봉지. 곤봉지입니다. 곤봉 모양. 손가락 끝이 뭉툭하게 바뀐다 그래서 꼭 곤봉처럼 생겼다 그래서 곤봉지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사실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톱하고 손가락 끝이 이렇게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뭉툭해지고 네. 손가락 끝이 좀 두꺼워지는 현상이고요. 사실은 폐질환에서 더 많기는 하고요. 이제 드물게 심질환에서 나오는데 청색증이 동반된 선천성 심질환, 흔한 병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고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늘어나고 그래서 끝에 있는 연조직이 이제 과다 증식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여담인데 이런 현상이 히포크라테스 책에 정말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적혀 있었다고 해서 히포크라틱 핑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저런 모양으로 변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폐질환이 심해지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점점점 두꺼워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괜찮으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다. 자, 곤봉지에 이어서 손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의 증상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손톱을 살피는데요. 손톱 아래 검은색 줄을 봐야 합니다. 검은색 줄. 이건 뭐죠, 교수님? 손톱 아래 검은색이나 이제 검붉은색으로 선상으로 이렇게 멍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아요. 네. 영어로는 스플린터 헤모리지라 그러는데 가시 박힌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플린터가 가시인데 가시 모양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내미도 손톱 밑에 멍들었다고 자기 죽는 병 걸렸다고 막 난리법석을 떨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별거 아닌 문제기는 하고요. 자료화면 보시면 보통 이렇게 그냥 손톱 밑에 조그맣게 선상으로 생기고 한두 손가락에만 그냥 생기는 게 대부분이고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어디 부딪히면 그냥 멍이 드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톱이 자라나면서 같이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물기는 하지만 전신질환과 함께 발생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저희한테는 정말 무서운 질환이에요. 심내막염이라고 심장에 생기는 감염증이고요. 감염증 어디 생겨도 무섭지만 심장에 생기면 진단도 늦어지고 이미 생긴 다음에 치료가 정말 어려운 병인 경우가 많은데요. 심장에 감염이 생겨서 균이 자라다가 균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뿌려지면서 생기는 색전증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머리로 가면 뇌졸중이 되고요. 손끝에 박히게 돼서 이렇게 손톱 밑에 출혈로 보이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한 손가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손가락에 생기고 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피부 병변도 같이 동반되고 다른 전신 증상들, 발열, 오한, 관절통 같은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모님 손도 좀 가끔씩 잡아보고 괜찮은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심장 건강한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장 교수님? 네, 그 외에 이렇게 손으로 내려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악력이에요. 악력이 이게 영국에서 한 50만 명 정도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악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악력이 좋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20% 이상 높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맨날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손에서는 그러니까 팔에서는 이제 종아리 담당하는 게 전완근이고 전완근이 담당하는 게 이 악력이거든요. 그래서 악력이 강하게 되면 여기 이쪽에서도 혈액순환이 위로 올라오니까 심장에 좋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악력이 이 팔의 근력이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 다리보다는 심장이 훨씬 가까이 있죠. 그래서 팔 똑같이 운동을 해도 상지 운동을 하는 게 이 심장 쪽에 부하가 더 걸려요. 그래서 악력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심장이 튼튼한 편이고 악력이 떨어지면 심장이 약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정말 나이가 먹어가지고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해서 재활 치료를 받을 때 악력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재활 치료의 반응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양력이 강한지 어쩐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뭐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해볼 수 있는 거 지금 여기 악력기 있잖아요. 아, 네네. 진영 씨는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한번 악력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럴까요? 네. 자, 여기 나와서 네. 오늘 먼저 누르시고요. 집에 오늘 악력기 누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눌러서 이제 스타트를 누르고 자, 편하게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고. 이거 할 때는 가급적이면 강하게 당기는 게 강하게, 좋겠죠. 전목던 힘을 다해가지고 쭉 당겨주고 놓습니다.
자, 놓게 되면은 자기 악력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얼마 진짜 나오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28.9예요. 28.9. 네. 여자 평균이 딱 28.9입니다. 아, 평균이라 다행이네요. 딱 평균이고요. 네. 저는 54 정도 나왔는데 네. 남자 평균은 44예요. 되게 세시네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악력기 운동을 합니다. 아. 악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네, 하는 네, 건데요. 네, 네. 자, 이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26, 네. 여자 같은 경우는 18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네. 악력이 떨어지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나중에 심장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도 한번 테스트를 해줘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집에는 이런 기계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거 사야 되나? 뭐 사시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연습도 할 겸 운동기구 겸 해가지고 네. 그게 없다는 경우에는 네. 그 집 앞에 나가면 그 놀이터 있잖아요. 네, 네. 거기 철봉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아, 철봉에. 저도 사실은 그 턱걸이 하나를 못 하긴 하는데 네.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매달리기만 했을 때 아. 떨어지시게 되면은 악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처음엔 이렇게 잡아가지고 잡아주시고. 부모님 올려가지고 네.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면은 간단한 악력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간단한 테스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재성 아나운서는 아직도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사용법 때문에? 설정 사용법을 모르면 이거 어떡하죠? 인지장애인가요? 이게 이제 남녀 설정, 나이 설정, 네.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할지 다른 단위로 할지 설정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부모님을 사드리게 될 경우 꼭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오, 43점이 나왔네. 부럽다. 난 19점이 나왔는데요. 전 좀 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약해 네. 보이시긴 해요. 너무 네. 여리여리하시니까. 심장도 약한. 아니. 어떡해요. 네. 좋습니다. 이거 걱정하지 하느라 마시고. 땀나네요. 네. 일단 심장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악력 측정까지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가슴 통증이 있어서 심장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 가슴 쪽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1, 2분 정도 숨을 멈추면 증상이 괜찮아집니다. 통증이 지속되니 너무 불편해서 엑스레이, CT, MRI까지 모두 검사해봤지만 심장과 폐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요. 왜 아픈지를 모르니 나중에 심장에 큰 병이 생기는 건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 증상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료를 받으려면 어느 과를 방문해야 될까요? 저럴 때가 제일 답답하고 불안해요. 맞아. 왜냐면 가슴 통증은 있는데 검사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면 또 뭐지 막 더 불안하거든요. 강 교수님. 네,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걱정돼서 오는 증상 중에 하나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한 병 아닙니다. 가슴 포착 증후군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더 쉬운 말로는 가슴 움찔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걱정돼서 오시지만 이제 검사해보면 큰 문제 없는 걸로 나오고 증상이 딱 그런 증상이세요. 숨 쉴 때 딱 그 특정한 지점이 있거든요. 특정한 지점에서 딱 아프시고 너무 아파서 칼로 애는 것처럼 바늘로 찢는 것처럼 아프다 표현하시고 그 순간 숨을 못 쉽니다. 그 순간 너무 아파서 숨을 멈추고 있으면 보통은 몇 초, 길어도 수분 내에 가라앉는 게 보통이고 그러고 나면 숨 천천히 들이쉬고 나면 다시 가라앉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좀 몇 번 그랬다가는 또 몇 달 동안 없었다가 또 갑자기 생기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아프네 그래서 걱정돼서 오시게 되고요. 이유는 이제 분명치는 않지만 우리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이 있는데 흉막이 접히거나 이제 찝혀 있다가 그런 게 딱 그 순간에 딱 걸리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학년기에 더 많습니다. 10대에 더 흔하고 대학 가거나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사연자분 동안이신데 41세처럼 안 보이는데 40세까지도 그런 증상이 있으시니까 걱정되시긴 하시겠지만 검사 다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증상이 딱 그 증상이다. 그러면 가슴 포착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요거 시간 지나면 나이 들면서 서서히 사라지실 거다. 아팠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안정 취하시면 가라앉는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증상이 지속되시거나 증상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심장내과 전문의를 찾아서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